2023년 군무원 9급. 비교행정론은 리그스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비교행정론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 비교행정론은 후진국의 국가 발전에 대한 비관적 숙명론으로 귀결된다. 비교행정론은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한다.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은 욕구 계층의 고정성을 전제로 한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론에 의하면 위생 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줄여준다. 샤인의 복잡 인간관에서는 구성원의 맞춤형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욕구와 관리 전략의 성장 측면을 강조한다. 환경규제, 금연정책, 마약 단속은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노령연금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국경일, 한일월드컵, 국군의 날은 상징 정책에 해당한다. 정부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행정구역 통합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조직은 구성원 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고전이론과 인간관계론은 관리자에 의한 타율적인 조직 관리를 전제로 한다. 관료제 모형에 의한 관리 전략은 구성원의 소외를 초래한다. 조직 관리 전략이 전반적으로 단순한 인간관에서 복잡 인간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문제는 정책 의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예산제도는 준예산이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의 사후적인 예산 변경 제도이다. 추가 경정 예산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경정 예산은 대내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뉴거버넌스는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시장원리 도입으로써 경쟁 도입과 고객 지향의 확대이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조직 축소로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가치를 둔다.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급한다. 외부 효과 발생 시 조세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사회적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결정할 수 없기에 정책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게 되는 유형이다. 재량적 실험 가형은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는 유형이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집행자는 약간의 정책적 재량만을 갖는 유형이다. 협상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들은 정책 결정자와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 점증 모형의 논리적 근거로는 매몰 비용, 실현 가능성, 제한적 합리성이 있다. 합리 모형의 논리적 근거로는 정보 접근성이 있다.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한 민간의 생산자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직접적, 간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공공서비스 생산 유형이다. 면허는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유형이다. 바우처 지급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비영리 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엽관제는 공직에 대한 민주적 교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도 엽관제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엽관제는 개방형 인사제도이다. 엽관제는 행정의 안전성과 중립성을 저해한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전통적 인사관리는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획 예산 제도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총액 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신축성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 산출 간 비교와 평가가 쉬워 환류가 강화된다. 성과주의 예산은 과학적 계산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쉽다. 정책은 정부 목표 달성의 수단인 동시에 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중성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과 관련이 있다. 정책은 삼권 분립하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책 결정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복수의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진다. 규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 환경, 노동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룬다.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프로젝트 팀은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 유형이지만 태스크포스에 비해 참여자의 전문성과 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라인을 인정하는 이원적 권위 계통을 가진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 형태이다. 임파워먼트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험하는 등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임파워먼트는 통제 중심의 관료제 구조,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임파워먼트는 변화 관리에 관한 기법들이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추진팀이 해체되더라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이다. 고위공무원단은 기존의 13급이라는 신분 중심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가급과 나급으로 직무를 구분한다. 고위공무원단은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 위제도와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 위제도를 두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력 개방형 직위제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은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종신적 행정관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직업공무원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신분 보장과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 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직위분류제 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 전달 주체는 크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 등인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다.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는 주민복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공간 안에서의 생활행정이자 근접행정이다. 2023년 군무원 7급 1930년대 귤릭이 제시한 기본행정이론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0년대 폴란드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는 평가이다. 행정이념은 행정 업무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행정이념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띈다. 행정이념은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도 원리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 목표는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무관리란 사무실에서의 작업을 능률화 경제화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가 사무의 정신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적절하지 못한 인사관리는 정신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균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조직에 적용되는 관리의 행동 과정은 계획화, 조직화, 동기화, 조정화, 통제화이다. 합리 모형은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 모형과 맥을 같이 한다. 합리 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점증 모형은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최적 모형에서는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모형을 절충하거나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넛지란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 설계의 제반 요소를 의미한다.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 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 개입 방식으로서 촉매적 정책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존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존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 재정 수요액 및 기준 재정 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보조 복리증진 권익 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균형성과표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적법 절차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다. 균형성과표에서 자본 수익률은 재무적 관점이다. 균형성과표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은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 원리란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리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의 부수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리와 차등 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데내 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애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제는 경합성, 배타성이 특징이다. 요금제는 비경합성, 배타성이 특징이다. 공유제는 경합성, 비배타성이 특징이다. 집합제는 비경합성, 비배타성이 특징이다. 2023년 현재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세의 종목은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 소비세이다.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이 나타나기 쉬운 정책 유형은 분배 정책이다.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의 하나로서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육훈련 방식이다. 초기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행태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리더십에 있어 행태론적 접근은 공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리더십 효과는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상황론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 관리에 목적을 둔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상향식으로 진행된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사업 검토가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상급 관리계층에게 정보 홍수와 업무 과다를 초래한다. 공립학교 교원,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인,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검찰청, 검찰사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소속행정기관으로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이 있다. 대표관료제는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대표관료제는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확립에 저해된다. 엽관제는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현행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원칙은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의 증진, 행정 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중복 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이다.